이번 시간에는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현금 흐름표의 의. 기업은 이익을 내고도 도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흑자도산은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이익이 보고되었지만 현금이 제대로 유입되지 않아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여 도산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고도 현금이 부족하여 도산한다는 것은 이익과 실제로 기업에 들어온 현금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포괄손익계산서에 1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보고되었더라도 기초 대비 기말의 현금 보유액은 1억 원보다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 더 적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손익계산에 이익을 보고하였더라도 오히려 현금 보유액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익과 현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이익은 현금을 주고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기록된 수익과 비용의 차이로 계산되지만 현금의 변동은 기업 활동에서 실제로 들어온 돈인 현금 유입과 나간 돈인 현금 유출의 차이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익을 보고하는 포괄손익계산서만으로는 빌린 돈에 대한 원금 상환과 이자의 지불 능력,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불 능력 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포괄손익계산서의 한계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1년 동안 현금이 기업의 어떤 활동을 통하여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나타내주는 재무보고서입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표를 보면 기업에서 1년 동안 현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금 흐름표는 기업에서 실제 들어오고 나간 현금의 명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돈의 씀씀이를 기록한 가계부와도 같은 것입니다. 현금 흐름의 분류. 일반적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수반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기업 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각 활동별로 현금 흐름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영업활동이란 상품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내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말합니다. 현금을 받고 상품을 팔거나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이 유입되고 상품을 현금으로 사오거나 종업원에게 월급을 주고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이 유출됩니다. 이와 같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현금 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보고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유입이 현금 유출보다 크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순유입으로 나타납니다. 투자활동은 토지나 설비자산과 같은 유형자산 및 산업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활동, 여유자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오래전 자산을 처분하거나 빌려준 돈을 회수하면 현금이 유입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현금이 유출됩니다. 이와 같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현금 흐름표의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보고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취득에는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순유출로 나타납니다. 재무활동이란 기업의 투자활동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활동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주주들로부터 출자를 받으면 현금이 유입되고 빌린 돈을 갚으면 현금이 유출됩니다. 이와 같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현금 흐름표의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보고됩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순유입 또는 순유출로 나타납니다. 한편 이자 수취, 배당금 수취, 이자 지급, 배당금 지급, 법인세 납부에 따른 현금 흐름은 중요한 정보이므로 기업 간 비교하기 쉽도록 현금 흐름표의 개별 항목으로 별도 표시합니다. 그런데 별도 표시를 위해서는 이들 항목의 현금 흐름에 대한 분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자 수취와 배당금 수취는 투자의 대가이므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하고 이자 지급과 배당금 지급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 수취, 배당금 수취, 이자 지급, 배당금 지급은 이론대로 분류하기도 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분류는 기업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세 납부액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합니다. 본 교재에서는 이자 수취, 배당금 수취, 이자 지급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하고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하여 현금 흐름표의 작성을 설명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의 구조. 현금 흐름표는 현금 흐름을 기업의 세 가지 활동인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각 활동별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의 기본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가지 활동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모두 합하여 당해 기간 동안 현금 증감액을 계산한 다음 그 증감액에 기초 현금 잔액을 더하여 기말 현금 잔액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의 개별 보고 항목을 가감하여 계산됩니다.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직접법과 간접법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직접법은 주요 영업활동을 구분하여 각 활동별로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을 표시하는 방법이고, 간접법은 포괄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당기 순이익을 조정하여 간접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현금 흐름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법이 이해하기는 쉽지만 간접법이 실무에 적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간접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보고 항목인 이자 수취, 배당금 수취,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를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할 경우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부분만을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접법으로 나타낸 현금 흐름표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부분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현금 흐름표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먼저 계산하고 그 하단의 개별 보고 항목인 이자 수취, 배당금 수취,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액을 별도로 표시하여 계산합니다.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직접법과 간접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이자 수취, 배당금 수취,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의 하단에 별도로 표시하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며 이자 수취, 배당금 수취, 그리고 이자 지급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하고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할 경우 현금 흐름표의 양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 양식에서 볼 수 있듯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먼저 계산하고 그 하단에 개별 보고 항목인 이자 수취, 배당금 수취,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액을 별도로 표시하여 계산합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발생시킨 각 거래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본 교재에서는 이자 수취와 배당금 수취를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하였지만 만약 이를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이자 수취와 배당금 수취를 투자활동 현금 유입으로 별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발생시킨 각 거래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본 교재에서 배당금 지급을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이를 재무활동 현금 유출로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금 지급과 같이 이자 지급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도 재무활동 현금 유출로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모두 합하면 당해 기간 동안의 현금 증감액이 계산되며 여기에 기초 현금 잔액을 더하면 기말 현금 잔액이 됩니다. 현금 흐름표의 작성.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와 전기 두 기간의 재무 상태표, 단기의 포괄 손익 계산서, 그리고 단기 현금 흐름에 관한 추가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순화된 자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를 이용한 현금 흐름표의 작성을 보여줌으로써 현금 흐름표의 작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백화점의 2000-1년도의 현금 흐름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제시된 것 이외에 다른 기업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가정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직접법으로 표시할 경우 희망백화점의 2000-1년도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2000-1년도 희망백화점의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현금 흐름표도 다른 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머리말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말 부분에는 보고서 명칭, 작성 대상 회사 명칭, 작성 대상 기간,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작성 대상 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희망백화점의 경우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21만 원의 현금이 순증가하였고 투자활동으로 인하여 70만 원의 현금이 순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인하여 121만 원의 현금이 순증가하여 2000-1년도 72만 원의 현금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백화점의 경우 기초현금 잔액이 25만 원이므로 여기에 기중의 현금 증가액 72만 원을 합하면 기말 현금 잔액은 97만 원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 별도 표시 항목인 이자 수취와 배당금 수취를 가산하고 이자 지급과 법인세 납부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희망백화점의 현금 흐름표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28만 원을 직접법으로 표시하였으며 여기에 이자 수취 5만 원을 가산하고 이자 지급 3만 원과 법인세 납부 9만 원을 차감하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1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현금 흐름의 재무적 의의. 현금 흐름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가 제공하지 못하는 현금 흐름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현금 흐름표가 제공하는 정보인 현금 흐름의 재무적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금 흐름은 경영성과의 지표가 됩니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것은 포괄 손익계산서상의 단기 순이익이었습니다. 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수익과 비용은 실제로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과 관계없이 파악되기 때문에 포괄 손익계산서상의 단기 순이익만큼이 반드시 현금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익은 기업이 선택하는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영자는 회계 처리 방법 선택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자의적으로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포괄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만으로 기업의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현금 흐름표상의 현금 흐름을 보완적인 경영 성과의 측정치로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 흐름은 부도를 예고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익이 아무리 많이 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금이 부족하면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결손 누적이 기업 부실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기업이 도산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의 악화는 기업 부도의 전조이며 따라서 현금 흐름은 부도를 예측하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상으로 나타나는 이익 수치만 믿고 현금 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현금 흐름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항상 면밀히 검토하고 현금이 부족할 경우 매출 채권 회수를 서두르거나 투자 규모를 줄이는 등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활동별 현금 흐름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관찰해 보면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업활동을 통해 충분한 현금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를 위한 재원은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으로 조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영업활동에서 제대로 현금 유입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은 영업활동이 아닌 은행 차입이나 사채 발행과 같은 재무활동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 지급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대부분을 소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추가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려워져서 다시 차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더 이상 차입이 어려워지면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업 활동이 보여주는 현금 흐름의 부호에 따라 기업의 현금 흐름 유형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다음의 표에는 대표적인 4가지 경우만을 제시하였습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 투자, 재무의 각 활동별 현금 흐름의 부호는 해당 활동에서 현금 흐름이 순유입인지 순유출인지를 나타냅니다. 만약 현금 흐름의 부호가 양이면 현금 유입이 현금 유출보다 커서 순유입이 발생한 것이며 현금 흐름의 부호가 음이면 현금 유출이 현금 유입보다 커서 순유출이 발생한 것입니다. 표에서 제시한 현금 흐름의 각 유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1은 우량 성수 기업형으로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풍부한 현금으로 설비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현금을 차입금 상환과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유형 2는 성장기업형으로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없어 부족한 자금을 외부 차입이나 증자로 보충하는 유형입니다. 유형 3은 신생기업 또는 급성장 기업형으로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설비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영업활동에서의 현금 부족액과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 차입이나 증자로 조달하는 유형입니다. 유형 4는 대규모 구조조정 기업형으로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상황에 현금이 필요하여 영업활동에서의 현금 부족액과 차입금 상환안에 필요한 자금을 설비 자산이나 투자 자산을 매각하여 조달하는 유형입니다. 넷째,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면 기업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기업 가치는 기업이 미래에 얼마만큼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극대화되어야만 주주는 배당금을 받고 채권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추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